예,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서요,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그 김복동 할머니는 한쪽 눈이 실명입니다. 한쪽 눈 조금 보이는 이 할머니를 끌고 다녔지요. 미국으로 어디로 끌고 다니면서 뭐 해관거정 지어준다고 있을 때 잘하고 할머니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고생시키고 끌고 다니면서도 할머니를 이용해먹고 그래놓고도 뻔뻔시리 묘지에 가가지고 눈물 흘려요. 그거는 가짜의 눈물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현정 의원님. 네. 어찌 보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 김복동 할머니 묘주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뻔뻔하게 가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게 이용수 할머니 주장인데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일단 이제 위안부 그동안 이제 활동을 하신 할머니들 보면 그동안 이제 김학순 할머니라든지 또 김복동 할머니라든지 지금 이용수 할머니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김학순 할머니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제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도 보면 주로 2012년도부터 나비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 운동 자체를 좀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셨죠. 특히 나비기금 같은 경우는 유명 인사들이 사실은 많이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사실은 이 기금을 가지고 많은 김복동 센터를 만든다든지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기부 여기에 나비기금 1호로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걸 보면 이제 우간다 같은데 이제 김복동 센터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센터가 거의 뭐 안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금 운동을 한 것이고요. 또 김복동 할머니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부의금이나 이 기금을 사실 윤미향 당선인 개인 계좌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돈의 액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장학금으로 썼는데 문제는 알고 보면 25명에 한 200만 원 장학금을 줬는데 대부분 시민운동가의 이제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김복동 할머니는 평소 살아계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1본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자녀들한테 자기가 좀 뭔가 기부를 하고 싶다, 돕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용수 할머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보다 나이가 2살이 많지만 김복동 할머니가 눈이 한쪽이 실명하셔서 안 보이고 침침한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한 분이 바로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를 내세워서 상당히 모금 활동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게 다 어디 갔냐인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김복동 할머니가 어떤 면에서 윤미향 당선인한테 이용당한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오늘 의문을 이제 이용수 할머님이 제기하신 겁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하자면 오히려 본인보다 더 김복동 할머니가 이 정 의원의 행태에 이용을 당했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 의원 측의 해명과 입장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오늘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 의원 또는 윤미향 당선인이 어떠한 입장을 밝혔는지 아직은 보도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알려진 바는 없어요. 네. 그런데 언제까지 정 의원이나 윤미향 당선인이 이 부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정할 건 인정하든지 아니면 반박할 건 반박하든지 뭔가 이제 뭐 입장의 발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의 거취나 뭐 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제 입장을 밝힐지가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는 하고는 있으나 글쎄 윤미향 당선인의 이제까지 어떤 발언이라든지 뭐 행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데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검찰 수사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이건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압수물 분석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장부와 계좌 이건 사실은 검찰에서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무슨 뭐 회사의 뭐 비자금 계좌라든지 뭐 불법 정책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단체 기부금 들어왔다가 어디 썼는지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 어려운 수사는 아니거든요. 이 계좌의 흐름들, 도리 흐름들을 밝히는데 문제는 이제 장부와 계좌 분석이 끝나면 그 다음 뭐 하죠?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관련자들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일단 안성 쉼터 같은 경우는 매도인인가 건축업자부터 소환을 조사해야 될 거고 정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같은 사람들 소환 조사해야 될 거예요. 참고인 형태든 피의자 형태든 마지막에 누구 소환 조사하죠? 지금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윤미향 당선인을 아마 그때는 의원 신분이겠죠? 윤미향 의원을 아마 소환 조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윤미향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순순히 한 번에 응하면 이 수사 6월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왼쪽 가슴에 단 배지를 무기로 윤미향 당선인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조금 불응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럼 수사는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김복동 할머니를 두고 한 가지 논란이 더 있습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있잖아요. 김복동 할머니를 그린 영화 하나가 있는데 정의연이 이 영화를 해외에서 상영하려고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 이때 모아진 돈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임병봉동입니다. 과거에 천황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모금한 돈이 한 1,300만 원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배급사 쪽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모금한 것 자체를 몰랐다 그러던데요. 정의연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부금과 관련돼서 충분히 소통됐나? 그리고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어디에 사용되는 것을 정확히 알렸냐가 참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여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해명을 해야 되겠죠. 또 정확히 이 기부활동과 관련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또 정의연대인 거, 정의기억연대인데 영화 김복동을,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를 삶을 조명하는 영화 김복동을 해외에서 이제 상영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영화 김복동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이 상영료와 관련해서 상영료만 1,300만 원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제 약 1,800만 원 정도를 설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1,300만 원이라는 이 배급료, 상영료도 배급사에서 책정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 비용이 듭니다 하면 그 비용만큼 모금이 되는 것이고 실제 또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해서 모금하고 있는지도 배급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배급사는 배급사의 설명이 그래요. 해외 상영료 목적으로 1,300만 원을 모금하는 사실을 몰랐다. 이게 정말 큰 논란이 되는 겁니다. 모금액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배급사 측은요. 또 정의연의 모금액이 과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상영료 부분은 회당 300에서 500불 정도가 적당하다고 정의연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영화 모금액 논란 말고도요. 김창희 평론가님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김복동 센터도 그렇고 모금 활동을 하고 도대체 이 모금액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가 모르는 게 핵심인데 모금액도 과했고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아니면 말고식 모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의혹들을 정의연은 굉장히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돈의 문제도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만약에 배신을 했다면 그 많은 어떤 정성과 마음을 다시 모아낸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 배신받은 마음,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서 다시 이런 동력을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를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계속 이 논란을 가져가고 국민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이걸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끝없이 나오는 이 기부금 논란은 오늘 서울시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선물 기자회견 할 때 했고 한데 너무도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박원순 시장한테도 기부금 받았다는데 얼마 받은 걸 누락한 겁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도 사실은 정의기억연대에 매년 한 1억 원 이상씩 이제 이 후원금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 서울시 예산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2017년도 3월달에 이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당시에 5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즉 피해자 1,000명과 손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한 명 잡을 때 5만 원씩 해서 본인이 한 5천만 원 정도 기부를 해요. 근데 이 5천만 원을 2016년도에 스웨덴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상을 탑니다. 이 상금이 당시 1억 2천만 원인데 이 상금 중에서 이제 5천만 원을 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등 해서 이제 다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부받는 곳에서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기억연대는 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뭐 일부 몇 군데 기부를 하는데 매번 내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회신들이 와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기부를 했으면 그 기부한까지 공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 본인들이 어떻게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이나 기부를 했는데 정의기억연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어디에다 기부했는지, 어디에다 썼는지 기록이 없어요. 저는요, 시민단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누가 기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뭐, 박문희 시장께서 이걸 아시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부금들이 실제로 지금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박 시장이 오늘 입장을 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윤미향 당선인도 국회 입성 전에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 의원은 추가 해명 없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은 단순 회계 실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정 의원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한국공인회계사에 외부 회계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억측과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예단을 부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 진실 공방 하나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자료 낸다고 했는데 압수수색했다는 정 의원 측과 검찰은 이미 제출 거부한 건 정 의원이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은 건 아니에요. 정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날 할머니들 계시는 마포 쉼터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정 의원 측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들의 공간까지 치고 들어왔다. 인권 침해다. 모독이다.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자료를 이미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왜 압수수색을 영장을 집행을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박, 즉 검찰의 입장은 뭐냐면 정 의원 압수수색 하다가 일부 자료가 마포 쉼터에 있다는 거를 정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정 의원 측에 자, 그럼 거기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쉼터에 있는 자료 이미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 의원 측 변호사가 안 됩니다 하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료가 거기 있는 거를 검찰은 이유는 인지를 했고 이미 제출 권유했는데 변호사가 싫다고 하고 그럼 어떡하죠? 그냥 손 놓고 있나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죠. 이랬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된 거고 그 영장 집행을 한 건데 또 검찰의 입장은 할머니들이 계신 곳은 집의 1층이라는 거예요. 자료는 지하실에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계신 공간 안 들어가고 바로 마당에서 지하실로 들어가서 거기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 변호인들이 입회하에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인권 침해 뭐 이런 거 없다라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 의원의 입장은 제 반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청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 오늘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습니다. 92살 할머니의 종이 쪼가리 한 장 없는 회견. 이런 분에게 기억력을 매도하다니. 예. 이용수 할머니 왜 내부에 총을 쏘시나요? 가해자는 정 의원이 아니라 일본 아닌가요? 은행서 현금 찾았으면 무조건 기록 남는다. 빼도 박도 못하다는 증거다. 계좌 추적 서둘러라. 역시 윤미향 당선인 관련 댓글이 많습니다. 한일 학생들 오감에 역사 배워야 한다고요. 그런다고 일본이 죄악을 반성할까요? 마지막 볼까요? 진영 논리로 이 문제를 보지 맙시다. 할머니들의 눈물이 바로 진실입니다. 오늘은 이례적으로 댓글 5개 모두 윤미향 당선인 논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하고 한번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계속해서 야당에서 이 윤미향 당선인 비판하고 있는데요. 얘기가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에 올랐습니다. 여성 최초로 국회 부의장이 된 김상희 의원의 이름도 있고요. 오늘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1일 1강 여러 가지 화제가 오르고 있는 가수 B 주연의 자전차원 원복동 이런 기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이제부터는 코로나 속보 짚어보겠습니다.